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중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32%, 0.41%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4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시장 기대보다 더 개선된 가운데 독일의 지난 3월 중 산업 생산이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4%, 0.9% 상승했고 독일도 0.8% 오르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4월 무역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수입은 16.8% 각각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지난 3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독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가 없다면 올해 미국 경제가 4%에 이르는 국내 총생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한 가운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은 여전히 유지됐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아우인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57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었죠. 어제 중국의 4월 무역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산업 생산도 예상 밖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앞서 유럽 증시가 독일과 중국의 경제 지표주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는 앞서 장 초반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에 도전하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도 하고요.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 자체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서 뽑아낼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뽑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지금 타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종목으로 볼 때는 거의 급등주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다우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히팅이 우리가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으로 전망을 해볼 때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구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은 과매수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적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에 종목군들을 같이 보시면 어제 부진했던 기술주를 기반으로 해서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점은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업종 자체가 지금은 하락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와 비교해서 한번 보신다면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통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술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기 부양 관련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 또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어느 정도 무역 수지 그리고 독일의 산업 생산 지수였는데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못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실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독일의 어느 정도 3월 산업생산 지수 자체가 지금 전월 대비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시장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지표 자체가 발표가 계속적으로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전일장 국내 증시 특징을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IT 주도를 많이 매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네.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까지의 어느 정도 상승 기조 자체는 지금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기전자 업종 자체를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조금 보이면서 지금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다 갭상승,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변동폭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세 자체는 일단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매도세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보시려고 하면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때는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은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증시 상승을 조금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을 굳이 나쁘게 보시는 것보다는 코스피가 상승을 하려면 지금은 자동차 업종보다는 무조건 전기전자 업종이 달려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IT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말씀하시면서 옵션 만기일 오늘 이후에 IT주의 흐름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싱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싱글라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느 정도의 강화유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 위에 들어가는 글라스를 좀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뽑는다면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높다는 거죠. 1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를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을 예를 든다면 대부분 다 3에서 4% 그리고 5%까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7, 8%를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솔브레인은 지금 1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만큼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싱글라스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지지 패턴으로 좀 바뀌는 그런 형국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률이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어제 한 4.8% 정도 보였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투자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더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또 좀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상승 자체가 지금 5만원대 구간에서 저항 구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 자체를 우리가 박스권을 생각한다면 4만원대가 분포가 되겠죠. 그만큼 지금 만원 단위로 해서 박스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중간 박스권 한번 그어본다면 한 45,000원대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45,000원권 자체를 지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가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44,500원에서 세 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패턴, 그만큼 지지가 강력하게 이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갭 상승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의 추가적인 상승 구간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만약에 솔브레인을 접근한다면 우리가 46,000원 구간에서 매수가를 조금 더 잡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 목표가는 말씀을 드렸던 5만원대 박스권 상단을 1차적인 목표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500원을 세 번 지지받았던 만큼 44,5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44,500원을 손절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전일 테마주를 분석하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관심 종목과 함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제 상한가로 오르는 종목도 있었죠.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주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주들의 진행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은 강세를 띄었고 네. 또 어떤 종목은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는 못했던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계속 좀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또 새로 바뀐 그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새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신사업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실체보다는 조금 단순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인맥이나 아니면은 또 뭐 그 예전에 정치 테마들이 움직였을 때처럼 그 앞으로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단기간의 상승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하나의 시세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왜 오르지라고 자꾸만 따지게 된다면은 이 상승에 대한 그 어떤 수익이랄까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 원칙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온 다스텍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도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달에 주가가 한번 꺾어졌다가 거기서 주가가 완전히 죽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살려놓으면서 주가를 지금까지 상승을 시켰고요. 어제도 결국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상승이 나와서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중형 우량주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과 거의 뭐 필적할 정도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이 나올 때는 역시 진행이 좋긴 하지만은 추세를 깨고 하락을 할 때는 또 그 개별주 본래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를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추세가 약해져 버리면서 깨고 내려갈 때는 어느 종목보다도 위험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GS 인스트루먼트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4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시기에는 이런 위치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고가 추격 매수가 되기가 쉽고요. 또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렇게 조정을 좀 중기적으로 받았을 때 요럴 때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하면은 수익 내기가 쉬울 것 같고요. 또 손절 라인도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스텍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요 종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화평법이라고 해서 화학 물질 취급하는 그 법안이 지금 새로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내용이 뜨면서 이 종목도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도 역시 다스텍과 상승 시기가 비슷한데요. 역시 뭐 같은 주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상승을 할 때는 어느 우량주보다도 좋은 진행을 보입니다. 조정 시에 금방 매수가 들어오고 반전도 빨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진행이 좋습니다만은 추세가 한번 꺾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는 상승을 한참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꺾어졌을 때 그때를 가장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특징 테마주로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테마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응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빠른 대응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AS를 들어볼 텐데요. 4월 22일에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관련주 코렌텍입니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1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렌텍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세가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개를 드릴 때도 애초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우회 상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좀 생소한 주식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량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주기 때문에 지금 비록 목표가에 도달은 했지만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에 인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현대차 그룹하고 연관이 많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요소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은 좀 비공식적인 부분입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런 요소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은 한 27,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고 또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은 조정을 좀 줄 때 24,500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 조정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 가격 27,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함께 투자해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끝으로 오늘 주실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반도체라는 주식인데요. 제주반도체라고 하니까 사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EMLSI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상태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한글 이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자체가 좀 이 한글 이름을 쓰면은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인식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회복세로 최근에 반등세 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도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잘 준수해 주시고 매수가는 5,550원에서 5,650원 정도 눌림목 줄 때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조정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5,550원에서 5,650원, 목표 가격은 7,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포트에 편입하시는 건가요? 네, 이 종목은 포트에 지금 편입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예. 됩니다. 일단은 7,000원 목표가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메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멋쟁이 소녀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미미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일본 증시는 전일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증시 금리 결정도 있고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금리 결정은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뭐 동결 내지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하락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은 오늘 장 막판에 한번 조금 크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관건적인 것은 글로벌 증시가 이제 신고가인데 우리 증시만 힘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속이 천불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불 납니다. 저도 천불 난다 전제를 두고요. 그러면 과연 언제 이제 우리도 신고가가 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물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선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조 2천억 외국인이 죽자 사자 이제 쳐놨습니다. 매도 쳐놓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대층 자체가 이 매물을 관통해 버리면 외국인의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외국인이 이제 죽자 사자 삼성전자 한 종목만 물고 늘어집니다. 물고 늘어져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제 크니까 삼성전자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장세가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만 물고 늘어질 게 가능할 것이냐?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다. 왜 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삼성전자를 치면서 위로 이제 공격하면서 올라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 특히 기관들이 이제 그 서서히 외국인들의 이제 누르는 이런 부분을 방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6월 만기 때 한 달 남았는데요. 6월 만기 때 제가 볼 때는 그때를 두고 시간을 두고 이제 3월물도 그랬거든요. 외국인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장세가 지루하지만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상방향으로 보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 평 자체가 굉장히 수렴했는 상태거든요. 수렴했고 60일 이평 자체가 이제 이 끝부분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항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 저항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특히 이제 120일 이평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높게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일 이평 자체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121평이 이제 요 검은선인데 121평이 61평하고 어떻게 크로스 날 것이냐? 저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잘리는 부분인데 121평이 상승함으로써 61평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RSI 자체가 계속 이제 바닥 침체를 벗어나서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조지표 이런 모양으로 봤어도 장 자체는 나쁘게 아직까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가 이제 계속 강세 보이죠?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일치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이제 미국의 증시가 3일 연속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비리리리리 하는데 곧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 주가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콜을 주식을 사신 사람도 괜찮지만 아마 주식은 팔았는 사람도 없어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신고가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에서 주식은 계속 좋은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 계속 잡고 있죠. 삼성 종목 잡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종목 갖고 계속 누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못 누를 거예요. 이제 누르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이제 전차 주식, 전기와 자동차 두 종목만 두 업종만 이제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도 이제 한계에 곧 부딪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보통 가장 많이 친 경우가 이제 3조 4,500억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칠 수 있는 게 한 2천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개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개인은 민병대죠. 민병대의 힘을 빌려가 외국인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승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의 그 지표 자체가 지금 이제 눌림목 실적 볼륨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 상단에서 이제 BWI가 상승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고 이럴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다우존스 지수 글로벌 증시는 쉽게 절대 빠지지 않을 자리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8, 119인데요. 그래서 119 여기서 한번 더 간다면 주가는 거의 한 180일 정도 앞으로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 제가 볼 때 다우존스 지수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가거나 아니면 이제 횡보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이 후행 스팬을 볼 때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더 가거나 더 안 가면 횡보라도 60일 정도 고가놀이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 고가놀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 신고가 제가 볼 때 2,000포인트 넘어가는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1,900포인트 빠질 때 이제 오브이자 내가 주식 사라. 1980까지 갈 것이다. 100포인트 떴는데 여러분은 아마 간 쫄아가지고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13p 정도 올랐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간 장 자체를 저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자리, 2자리 계속 쉬자 비관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은 이제 그 낙관론자로 제가 변형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나라 장 자체가 낙폭 과대됐고 또 하나는 그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간 변곡점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곡점 자리가 이번 주말에 이제 변곡점 다음 주까지 변곡점인데 변곡점 자체가 지금 이제 선행 스팬 원이 빠짐으로써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선행 스팬 원 자체가 기준선 빠짐으로써 빠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기준선 빠지는 날이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전환선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의 CCI가 과열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재상승의 기지개를 켜고 있으려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그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대북 관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북에 이제 속이 싹 보이거든요. 뭐 한국하고 이야기 안 하고 미국하고 이야기하겠다. 미국도 이제 호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신용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자체는 분명히 저는 우리도 뭐 신고가를 2041을 갱신 못하더라도 이 대망의 2000포인트는 꼭 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식을 턱하니 조금 우량주 쪽으로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가 참 여러분 답답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비리리리 가지고 굉장히 짜증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을 게 조국밖에 없다. 제가 볼 때 실망하지 않는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아니지만 월 피봇으로 봤을 때 200도, 2000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큰맘 먹고 여러분 단무지 정신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하루 힘내시고 혹시 전화 못 거신 부모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음 신청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급락이 나올 자리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자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에 대한 전망 변함없다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자산관리, IB, 트레이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우리금융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012년 기존 지주회사 10개, 자회사 12개 등 총 7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 종합적인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00%이나 부채 비율이 높으므로 큰 금액 투자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약 1,000만 원 내 정도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제가 보유 기간을 자꾸 2주 드리는데 강연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큰 손실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 기간을 2주, 3주 말하는데 그게 정말 큰 기법입니다. 바닥에 사서 기다려야 수익이 나지 매일 수익 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 기간을 2, 3주 드리면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13,2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규제 완화로 어제 증권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관심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11,500원에서 12,500원으로 주셨고요. 목표 가격 13,200원 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4월 24일에 말씀해 주셨던 동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9일에 한번 목표가 도달해서 절반 정리하자 말씀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즘 보니까 남양유업 반사익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남양유업 때문에 동서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이 식품사업, 다류사업, 포장사업 관련 업체입니다. 식품사업에서 전국에 걸친 안정적인 유통망 및 물류 시스템, 품질 관리, 브랜드 등 인지도가 높은 강점이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9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서 여기서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나와서 절반 매도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들면 이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고 좋은 종목은 그때 시황에 따라서 한 2차 상승자리 중인데 결론은 한 2주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2주 정도 들고 있으니까 동서도 20%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식하신 분들 보면 그냥 대박을 이렇게 막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깡통이 90% 이상 찹니다. 제가 수많은 경험에서 얻은 결론인데요. 제가 드린 종목은 다 뼈대 있고 철학이 있고 좋은 종목만 드리니까 제가 바닥권에서나 이런 좋은 종목 추천해드리면 한 2, 3주는 편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에서 오후 2시에 한 번만 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삼형무역을 꼽았는데요. 자회사인 케미그라스의 베트남 생산 라인 증설 효과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 중국 등 이머징 마켓에서의 안경렌즈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YMC를 꼽았는데요. 올해 고객사내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는 데 이어 대만,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매출처 다변화에 힘입어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삼성전기를 꼽았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실적 개선의 대표적인 수혜업체이고 2013년 올해 2분기부터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가는 2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추천했는데요. 2012년부터 실시된 혁신 제품 신규 출시 전략이 국내 백화점 채널의 고객 수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백화점 내에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경기 불황에도 브랜드력은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10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를 신규 편입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영화 배급사들도 이제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13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영화를 투자 배급할 계획이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체크포인트 짚어보고요. 삼형무역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송훈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중립적인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을 예상을 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현물 시장 해외 증시는 긍정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지만은 국내 현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베이시스가 중립적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환경이 중립적이라 오히려 만기일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오히려 비차익거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에서 4월까지 꾸준히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비차익거래는 기관의 비차익 거래가 최근 중립적인 수준을 머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다소 스탠스가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축소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은 중립적인 기본 시각을 유지를 하되 외국인이 과연 선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금일 시장에는 좀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이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글로벌 시장 증시가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지수도 긍정적인 출발이 예상이 되고 다만 종목별에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중국 소비주나 바이오, IT 부품 외에 기존 소외 종목의 2차 순환매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삼형무역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삼형무역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케미그라스가 안경 렌즈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이머징 마켓 같은 곳에서 안경 렌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한 삼형무역이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나 연결 이익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송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장 출발을 26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라서 우려도 많이 되실 텐데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56포인트로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 소폭 올라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575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는 0.7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중요 포인트들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금통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 일정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금리 결정이 있죠.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와 또 동결 예상이 그 팽팽한 상황으로 일단 4월달 금통위 이사록 발표 이후에 더욱
그 관련된 그 전망은 좀 불확실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과 현재 부진한 경제 상황과 또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한국은행이 전망과 또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이 또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한 이제 금통의 금리 발표는 한 10시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5월 옵션 만기에서는 지난 4월 달과는 마찬가지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일단 옵션 만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일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서울 머니쇼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은행, 증권, 부동산, 보험, 여러 가지 투자 유치 희망 기업 등 기타 재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참가해서 관련 상품들을 소개하는 이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 NHN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른 여타 기업들도 있죠. 롯데쇼핑, CJ 헬로비전,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바른손게임즈는 신작 발표 쇼케이스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른손게임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오늘부터 신작 발표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서 현재 개발 중인 게임 라인업과 또 향후 출시 시기 등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국 쪽에서는 BOE 금리 결정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5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75포인트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변곡 구간 1945포인트 그리고 1980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결국에는 시장은 어제 변곡 구간이 크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945와 1980포인트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오늘 옵션 만기라는 여러 가지 옵션 만기와 또 금통의 금리 결정에 대한 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좀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금융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증권 쪽 그리고 건설 쪽. 자, 우선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은 지수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혹은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을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오히려 어제 시장을 놓고 보면요, 전기전자 업종,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이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더 시장의 움직임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제가 계속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리더주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바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만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벤트성 1945포인트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긍정적인 뷰로 시장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약에 가파르게 시작과 동시에 상단으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만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옵션 만기일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옵션들의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에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점, 결국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 사자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기준으로 아직 뚜렷한 매수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다. 결국 오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전략
후강 양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엔 지금 선물 포지션을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들도 지금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콜옵션과 풋옵션 쪽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옵션 만기와 함께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긴 흐름 호흡을 갖는 데에 대한 지수의 방향성과는 조금 무관하다. 결국 지금 금통위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와 또 선진국 대비 정책 모멘텀의 열세를 이제 많이 하는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건설과 증권 쪽을 또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전설과 증권 섹터들이 계속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주도하에 반등 수혜도 또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린다면은 1945포인트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만약에 1945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라고 했을 경우는 1920포인트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했습니다. 인하냐 동결이냐 아직까지는 전망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2부 출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일단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로 종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